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함께 인생 후반기를 남편과 준비하고 있고 성인된 아이들 자리 잡는 거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남들 눈에 편하게 사는 걸로 보이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10억 부자도 고충이 있고 100억 부자도 힘든 게 인생이죠. 막대한 부를 잃은 것만이 성공한 삶은 아니겠지만 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생각도 아마 저와 같은 거라 믿어요. 힘든 삶의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부부와 아이들 생각하며 잘 버텨온 것이 오늘의 제 삶이 된 것이죠. 하지만 좋은 날만 남은 줄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닥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내미 이야기인데요. 올해 29으로 대학 졸업 후 초등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돈 자랑보다는 자식 자랑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 찬 자식이 좋은 짝을 만나 새로운 출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대세가 되기 마련이죠. 대단한 사윗감을 데려오길 바란 건 아니고 우리 딸을 위해 서로 오손도손 잘 모으고 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우리 딸이 인생 중대사를 앞두고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으니 제가 한동안 너무 속상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딸은 파혼 후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결혼 못할 인연이라고 하고 헤어졌다고 해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몇 년을 사귄 사람이니 무잘라내듯 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딸에게 참 고마운 것은 아무리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고집 피우고 기어이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우리 딸이 파혼한 이유가 예비사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집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둘이는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결혼해서 그 감정이 한결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결혼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혼한 딸을 바라보는 엄마인 저라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딸, 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그 얼굴이 눈에 선한데 어째 엄마로서 마음이 좋겠습니까? 예비사위도 인물 좋고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딸과 만나는 예비사위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의 지인으로 이름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닙니다. 딸이 연애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만 했지 자주 본 적은 없어요. 연애하는 것만 얘기 들었고 만난 지 한 2년쯤 되었나? 그때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은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거라면 이른 나이에 결혼도 찬성하는 터라 마냥 궁금하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죠?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해서요. 우리 가족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때요? 어머,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근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 집에서도 허락하신 거야? 우리 부모님 먼저 인사하고 가서 정식으로 인사하려고. 남자친구한테 듣기로는 엄청 소탈하고 좋은 분들이시래. 집도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 강남 사시더라? 우리 결혼할 때 전세금은 보태주신다고 듣긴 했는데 자세한 건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되겠지 뭐. 그러니?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좀 당황스럽네. 너 결혼 자금 모자랄까 걱정도 되고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할까? 저는 딸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려 결혼 자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부가 도와줄 여력은 되었어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우리 딸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결혼 비용이야 내가 모은 돈이랑 남자친구랑 같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지언정 다 자식한테 퍼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는 우리 몫으로 남겨두시긴 하겠지.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가 쫄딱 망하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근데 처음 독립된 가정을 꾸릴 때 모든 걸 부모한테 전적으로 다 기댈 생각은 없어. 물론 엄마 도움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 준비하다가 정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말할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준비하다가 정 힘든 점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아빠가 너 도와줄 능력 없는 사람들 아니니까. 둘이 알아서 준비해보겠다길래 저도 결혼 당사자인 둘의 의견이 중요하니 어렵더라도 각자 조금씩 도움받는 것으로 살림을 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위 마음도 궁금하기도 해서 얼굴 보게 인사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네 남자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자. 집에 언제 데려올 거니? 아빠 안 바쁜 시간에 맞춰서 주말에 한번 데리고 올게요. 엄마 아빠 마음에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희선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 마음에도 꼭 들겠지. 어떤 사윗감인지 엄마도 궁금하다.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집도 우리 사는 곳에서 가깝고 직장도 근거리라 둘이 결혼하면 거리 때문에 서로 힘들지는 않겠더라고요. 장거리 연애하거나 양가 집이 멀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우리 딸 예비시댁은 서울에 있다고 하니 다 같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겠다 싶어 마음도 놓였죠. 우리 큰딸은 이미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18개월짜리 귀여운 아들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20년 넘게 작게 식당을 하나 운영했지만 몸이 안 좋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 사이 큰딸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았는데 일하는 딸 도와주려고 사정상 큰딸 사는 아파트 단지에 집을 얻어 살며 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는 집이 월세이긴 합니다. 원래 살던 집에 세를 놓은 건 아니고 재건축이 들어가는 바람에 임시로 큰딸네 아파트 단지에서 잠시 동안만 살기로 한 겁니다. 우리 큰딸과 사위는 전문직이라 돈 걱정은 없이 사는 듯 보입니다만 아이 키우느라 힘든 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니 매일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결혼 생활 나름 선배랍시고 우리 큰딸은 자기가 좋아서 빨리 결혼해놓고는 동생한테는 결혼 일찍 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될 수 있으면 늦게 가라고 해요. 그런데 동생이 일찍 결혼한다고 신랑감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희선아, 너 지금 고작 사회생활한 지 2년 차야. 돈은 얼마나 모았니? 돈은 모아놓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지? 언니는? 내가 돈도 없이 결혼한다는 걸로 보여? 걱정 마. 결혼 자금은 모아놨어. 내가 이러려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 건가 봐. 8천 정도? 이 정도면 결혼할 때 부족한가? 언니는 어땠어? 나는 27에 1억 넘게 모아서 결혼했어. 근데도 이러고 아등바등 산다. 네 형부가 집 해왔지만 풀대출이라서 우리 지금도 대출의 노예로 살잖아. 어릴 때 결혼하는 거 장점도 있지만 글쎄, 나는 너 결혼 빨리 하는 건 반대야. 27은 너무 어려. 한참 직장 생활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남자도 만나고 해야지. 나중에 억울하지 않겠어? 억울하려나? 근데 언니, 나는 이제 연애 에너지 쏟는 일이 너무 귀찮아. 언니도 일찍 결혼하니까 아기도 빨리 낳고 자리 잡고 살고 좋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직장 생활해야 하면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우리 시훈이 봐주시는 거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구만. 너는 뭐가 그리 쉽니? 암튼 지금은 좋은 면만 보이겠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그 집에 인사 가서 부모 형제들 다 면밀히 살펴봐. 시가 식구들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거 알지? 그래도 언니랍시고
동생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긴 했습니다. 저는 엄마 입장에서 우리 둘째가 결혼을 늦게 해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건 걱정스럽고 싫더라고요. 제대로 된 좋은 남자 골라서 연애 오래 하면 결혼이야 늦어도 상관없었지만요. 하지만 기왕에 일찍 결혼하겠다고 하면 딸을 도와줄 여력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도 한 거고요. 그렇게 얼마 후에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딸에게 들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 신랑감을 데려왔더군요. 저도 사람 상대로 장사만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딱 봐도 똑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첫날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아시다시피 요즘 MZ세대니 뭐니 개인주의에다 버릇없는 친구들 많은데 예비 사위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저나 남편에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도 내내 공손하게 대답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제 눈에 쏙 들었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아직 어리고 모은 돈이 없어 그쪽 집안에서 허락을 하셨는지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가장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우리 딸 아직 나이 어리고 부족한 거 많은데도 결혼을 허락하신 건가? 엄마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지 뭔가. 자네야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30이 넘었다지만 우리 애가 아직 너무 뭘 몰라서 결혼한다고 저러는 게 영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희선이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교사 며느리 보신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당장 인사하러 오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바로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모아놓은 돈이 있고 부모님이 집은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도 우리 딸 보내면서 설마 하니 빈손으로 보내겠나.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보태야지. 아무튼 자네 집에서도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시면 참 좋겠구만. 우리 애랑 둘이서 살면 조용히 보기 좋게 잘 살겠구나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우리 딸 신랑감이었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바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날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십사 하고 백화점에서 신경 써 마련한 선물을 딸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옷도 얌전하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복장으로 갖춰 보냈죠. 아직 20대 어린 나이니 얼마나 예쁘던지요. 딸도 긴장했지만 저도 우리 딸을 어찌 보셨는지 또 그 집안 어른들은 어떤 분들인지 딸에게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녁 늦게서야 딸이 집에 도착했더군요. 오늘 어땠니? 그 집안 어른들은 어떤 분이시든? 응? 그냥 평범하시던데? 어머님, 아버님 다 좋은 분들이셔. 나도 반갑게 대해주셨고. 근데 딸아이가 어쩐지 말끝을 흐리며 자꾸 제 시선을 피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더군요.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저는 딸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는 않으셨어? 너 들고 간 선물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니? 엄마한테 말 좀 해줘. 엄마도 대충 어떤 분들인지 너한테 뭐 얘기했는지 알아야 상견례 준비를 하지. 그럼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는걸. 뭐 별 얘기는 없었어. 그런데 제가 우리 딸아이를 모르겠습니까? 뭔가 머뭇거리고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뭔가 석연치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희선아, 너 근데 표정이 왜 그러니? 너 혹시 예비 시부모님 집에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아니지? 무슨 일이라니. 그런 거 없어, 엄마. 그냥 내가 오늘 많이 긴장했었나 봐. 계속 앉아 있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다. 그럼 그 집에서 상견례나 너희 결혼 언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어머님이 결혼은 급할 거 없다고
내년쯤 날 잡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 식장은 어머님이 원하는 쪽이 있는가 봐. 거긴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1년 전부터 대기를 해야 한다네? 날만 잡아놓고 양가 인사는 먼저 하시자는데 엄만 어때? 그래? 날 잡고 만나는 거야 당장 다음 주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댁에서 괜찮다는 날 얘기해주면 아빠랑 의논해서 알려줄게. 나를 너무 뒤로 잡자고 한 것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우리 딸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결혼 준비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었습니다. 우리 딸은 원래도 시시콜콜 저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저는 예비 사돈댁에 배경 지식 없이 상견례 날을 맞게 되었죠. 하지만 상견례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예비시댁에 다녀오고 나서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들을 그날 어이없게도 예비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필 그날 중요한 일정이 생겨 한 10여 분 늦게 도착할 듯하니 바로 약속 장소로 오겠다고 했고 미리 사돈댁에 양해도 구했습니다. 초면에 실례인 것 같아 대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정말 신경 써서 식당도 정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우리 딸이 말하기를 그날은 돈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하길래 그래 알았다 했죠. 금전적인 문제는 둘이 알아서 양가 부모님도 조율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에는 우리 가족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 맞춰 사돈댁 가족이 오더군요. 우리는 네 식구였지만 남편은 조금 늦을 거라 양해를 구했던 바이고 사돈댁은 예비 사위를 포함해 여동생까지 네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때부터 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상견례 자리가 어려운 건지 양가 쪽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안부도 물으면서 화기애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지 그 집 안싸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조금 늦는 건 이해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니만 그 집 안싸던 양반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첫 만남부터 신뢰 같네요. 애들 결혼 때문에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거보다 급한 일 어딨다고 시간을 늦게 오신답니까? 우리 집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비 안 싸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전부 당황한 기색이었죠. 우리 큰딸은 아이가 아직 어려 부득이 사위에게 맡겨놓고 혼자만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더군요.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사과는 해야 할 듯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쪽에서 100번 잘못한 거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뭐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입장 이해해 주시는 것 같으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죠. 사돈댁의 말이 어쩐지 가시돋친 말로 들렸기에 저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조금은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상견례 전날 우리 딸이 돈 얘기는 노골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부탁까지 했었는데 사돈댁에서는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당황했습니다. 근데 사돈댁에서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어느 정도 결혼 비용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집값의 30%는 여자가 해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원래 예물이라는 게 여자가 예단해 오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집을 해줄 생각이니 그 규모에 맞게 제가 목록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우리 딸 빈손으로 시집 보낼 생각은 없었던 터라 집 해주는 돈을 보태고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사돈이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 며느리 그다지 욕심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소위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 며느리들 수두룩해서 솔직히 교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솔직히 말해 희선이 나이 어린 것도 저는 달갑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모은 돈도 없더구만 우리 쪽에서 집 안 해주면 어찌 결혼하려고 했답니까? 사돈댁에서 딸내미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 그 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 찾기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불의한 경우가 다 있나 싶어 대꾸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 분위기 파악한 예비사위가 자기 엄마를 툭툭 치며 이러더군요. 엄마, 이런 자리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는 우리 희선이 더 볼 것도 없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오늘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네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바깥사돈도 자기 마누라 막말에 창피한지 헛기침을 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안사돈은 개의치 않고 아들에게 눈을 흘기더니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너는 벌써 저 집안 사위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교사 따위 집안에 장가를 보내 아직 너 장가 안 간 내 아들이야. 아들 가진 입장에서는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 끼어들지 말어. 나 오늘 할 말은 하려고 나온 거니까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 집안 뭣도 모르고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더니만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희선이 자주 본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니 가르칠 게 참 많더군요. 결혼시키면 제가 부족한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칠 게 참 많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이혼사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딸이 뭐가 가르칠 게 많다는 건지. 그건 그냥 며느리 잡겠다는 말 아닌가요?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했습니다. 아니요, 사돈. 우리 딸 부족함 없이 키운 아이입니다. 그러니 사돈께서 굳이 우리 딸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안사돈은 잠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만 다른 주제로 바꿔 서슴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 남부럽지 않게 키운 아이입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빵빵한 선짜리 줄 서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귀엽고 여자를 우리 집에 인사시키겠다고 왔길래 어떤 집안인지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아주 막대 먹은 집안은 아닌 것 같아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만약에 애들 결혼시키기로 하면 우리가 집 얻는 돈 보태주겠다고 한 건 아시죠? 네, 우리 희선이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다가 애들끼리 부모 도움 안 받고 결혼한다는 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우리 아들 정도면 집 살 돈 싸들고 올 여자들 많아요. 수두룩한 선짜리 들어올 때도 여자 쪽 집안 다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굳이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니 제가 영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여자 집에서 집 살 때 보탤 수 있는 집안 원했는데요. 그게 안 된다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돈은 이 동네 집세가 얼만지는 알지요? 애들 시작부터 빚잔치 하도록 놔두실 건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황당하더군요.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애들이 지들 힘으로 해보고 최소한의 도움만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지 사돈댁이 저리 오해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쪽에서 설마 딸 자식 결혼시키면서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 생각하신 겁니까? 뭘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직 식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남편 없는 자리에서 이런 봉변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비 안 싸돈의 무례함에 이미 상견례가 파투라고 생각했죠. 이제껏 저는 우리 딸을 그 댁에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알았고 아이들 중심으로 결혼 준비하는 걸 다 알고 있다고만 여겼는데 다짜고짜 상견례에서 자기 아들이 아깝고 우리 집안이 호구 잡은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니요. 황당한 건 그 집 안싸돈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투도 아니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안싸돈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착해서 아직 현실을 몰라요. 결혼하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확실히 해두려고 이 자리 나온 거예요. 그 집 바깥사돈과 아들이 당황해서는 막말하는 안싸돈을 말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붙들고 말리는데도 안싸돈은 개의치 않더군요. 사돈이 이 결혼이 어울리는 결혼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이럽니다. 우리 집이 강남이에요. 20억짜리 아파트 산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럼 결혼해서도 아들이 당연히 강남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딸내미가 교사면 뭐합니까? 직업 내세우면 우리 쪽에서 옳다구나 매달릴 줄 아셨나 본데 우리 집안 그런 거 보는 집안 아니네요. 우리 동네에는 백수로 살면서도 몇십억 자산가인 집안 한둘이 아니네요. 그런 집 놔두고 푼돈 버는 교사라니 내가 볼 때는 딸 시집 잘 보내서 한몫 잡으려는 집안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 말이 틀린 거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듣자니 서울에 사신다고는 하는데 서울도 다 같은 서울 아닌 거 아시죠? 사는 모양새가 차이나면 결혼도 쉬운 일 아닌 겁니다. 내 탄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합니까? 서울에 사는 건 맞나요? 무례한 안싸돈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나락이었고 우리 딸은 울음을 참고 있더군요. 바깥사돈 되는 양반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 마누라 입을 막으려 했지만 어디 그게 막아지나요?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는 막 나가자 싶었습니다. 사돈, 너무 무례하시네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집도 벌만큼 버는 집이에요. 우리 집이요? 글쎄요. 나는 월세 살아서 집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요? 우리 집값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궁금하십니까? 그러자 깜짝 놀라는 얼굴로 먼저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나, 지금 월세라고 하셨어요? 저는 설마 월세집 사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월세라니요? 굳이 서울 살겠다고 월세살이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황당하네요. 서울에 집 한 칸 없이 월세 살면서 우리 아들 호구 잡으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집안인지 딱 견적이 나옵니다. 월세 사는 집안 안 봐도 뻔하죠. 이 결혼 나는 절대 못 시키겠네요. 없던 걸로 하죠. 내가 참 귀가 막혀서 원. 지금 고장 월세살이나 하면서 감히 내 아들을 넘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지. 이 결혼 난 절대로 못 시켜. 내 아들 그쪽 집안에 절대로 장가 안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심지어 월세 사는 집안이라며 결혼 못 시키겠답니다. 저도 차려입고 나온 옷이 아까울 정도였고 이 결혼은 못 시키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바라던 바인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도 그딴 집에 내 딸 시집 보낼 생각 없네요.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런 자리에서 봉배를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애초에 결혼 못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으니 저도 더 할 말 없다 생각하고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더 할 말 없으시면 우리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쩌시겠어요? 여기 비싼 식당인데 기왕 어렵게 예약한 거 음식 나오는 건 드시고 가시던가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이 결혼은 접는 걸로요.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시지요. 아예 저 집안은 오늘 이 결혼 반대할 생각으로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그 집 안사돈이 하는 말에 다들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 남편이나 아들이나 자기 엄마 말엔 꼼짝 못하는 거 보니 우리 딸이 더더욱 시집갈 집이 아니다 싶었죠. 자리를 정리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전화해 상견례 자리에 올 필요 없다고 말하려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남편이 급하게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갑자기 피치 못할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자리에 늦는 무례를 저질렀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들어오던 남편은 처음에는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얼굴로 일어서는 우리 가족을 보고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분노를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선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잡니다. 사과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할 얘기 다 했으니 앉을 필요 없이 그냥 갑시다. 이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드신다네요. 20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양반들이라 월세 사는 우리랑은 사돈 맺기 싫답니다.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가 월세 산다고 결혼을 무르자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사돈, 이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내가 살다 이런 이유로 파혼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사돈이 될 뻔한 그 집 식구들을 향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남편을 본 그 집 바깥 양반이 흠칫 놀라는 표정을 하더니만 갑자기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저기 혹시 김 사장님? 김종호 사장님이십니까? 남편은 자기 이름을 말하는 바깥사돈에게 놀라더니만 유심히 얼굴을 보더군요. 그러더니만 남편도 바깥사돈을 안다는 듯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이거 참... 왜 내 이름을 아시나 했더니만 혹시 최 사장? 맞습니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제1기업사 맞죠? 세상 좁다 했더니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정말 맞습니까? 우리 집이 월세 살아서 결혼 못 시키겠다는 게 정말인가요? 남편이 되묻는 말에 바깥사돈 되는 양반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여원, 우리 집사람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이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닌데 아이고 참, 제가 식은땀이 다 나네요. 여보, 일단 사과드려. 여기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제품 50% 이상 납품 받아주시는 김 사장님이야. 아유, 어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며느리가 아버지 사업하신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이런 인연이 있는 줄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사장님.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예비 안사돈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그럴 리 없다는 듯 바깥사돈에게 짜증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럼 큰 회사 사장이란 양반이 서울에 집 한 칸 없이 월세살이를 해요? 이 사람아,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빨리 사과부터 해. 여기 이 김 사장님 우리 어깨 매출 탑 찍으시는 회사 오너야. 우리 매출 반토막 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빨리 사과드려. 하지만 그 집 엄마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요. 우리 남편은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정색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 말대로 우리 월세 살아서 결혼 무르자고 했나 보네요. 이런 경우가. 강남에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 큰딸네 아파트 단지에서 손주도 봐주려고 겸사겸사 월세살이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20억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30억 넘는 아파트인데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셨네요. 그런 식으로 있는 돈 내세우며 자랑질하면 부자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댁은 마음이 참 가난하시네요. 어이 참. 어쨌든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결혼을 물러야겠습니다. 고작 20억짜리 집 가지고 유세 떠는 형편없는 집안에 내 딸 안 보냅니다. 그리고 최 사장님, 이런 마인드로 사업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공조기 부품 납품하는 업체에 꼭 최 사장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아시죠?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는데 제가 매출까지 올려드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일단 결혼은 안 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아빠의 단호한 말에 그 집안 식구들은 아주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월세 산다고 결혼 무르자던 당사자는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당장 사과를 하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을 거고 안 하자니 남편 사업이 타격받을 것 같았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남편의 사과 요구를 물리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집사람이 제대로 사과한답니다. 아니, 제가 대신 우리 집사람 불찰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무례했으니 용서하세요. 사부인, 마음 푸시고 다시 앉아서 천천히 얘기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 싸던 양반은 붕어처럼 입만 뻥긋대더군요. 어디서 돈 자랑을 그딴 식으로 상스럽게 하는지. 저는 똑같이 대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결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결혼 얘기는 끝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거래처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돌아서네요. 여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사는 양반들이 하는 회사 물건 납품받지 말아요. 이제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네요. 이 결혼은 끝이니까 애들끼리 잘 정리하게 시간이나 줍시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나갑시다. 저는 남편과 가족을 데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당연히 바깥 양반 되는 사람을 필두로 우르르 우리를 쫓아나와서는 사정을 하더군요. 사위 될 뻔한 그 집 아들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우리 딸아이에게 매달렸고요. 그 집 바깥 양반은 우리 남편에게 쩔쩔매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단호히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는지 악담을 퍼붓던 안싸돈이 그제야 한마디 하더군요. 제가 오늘 한 실수를 어찌 사과해야 할지. 일단 오늘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으니 돌아가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만나 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염치 없습니다만 제가 말실수한 일로 우리 남편에게 불이익 주는 건 고려해 주셔요.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글쎄요. 오늘 이후로 더 이상은 그 집 식구들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드리자면 도덕성도 사업하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가 이런 분인데 사업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딸 결혼은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딸에게 고마운 것이 그 상황에서 부모를 믿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나중에 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집구석에 인사하러 갔을 때 우리 딸이 다녀와서 왜 얼굴이 어두웠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파혼한 후 딸이 하는 말이 참 황당했었죠.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견례도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나도 오빠 집 인사하러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많았거든. 너 그때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지?
엄마도 너 표정 보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사실은 상견례 날 엄마가 주신 선물 드렸더니만 시어머니가 고맙다는 말도 안 하셔서 상처받았었어. 글쎄 받지도 않으시고는 바닥에 내려두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앉았는데 너무 어색하고 기분도 별로였지. 뭐? 선물도 안 받았다는 거니? 세상에, 뭐 그리 막대 먹은 집이 다 있다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 보자고 하셨으면서 질문도 안 하고 나한테 눈길도 안 주시더라. 말끝마다 아들아들 하면서 받들어주고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얘기들이랑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둘이서만 주고받는데 정말 소외된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그 아줌마가 계속 자기 아들이랑만 계속 얘기하고 나를 무슨 병품 취급하는 거야. 왜 그랬겠어? 자기 아들 빼앗기기 싫고 내가 못한 것 같으니까 불러놓고 심술 부린 거지. 내가 그날 왜 거기 갔는지 진짜 뛰쳐나오고 싶었다니까? 헤어질 때 그 집 엄마가 나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잘 가래. 어이없지. 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홀대를 받은 걸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하니 그래도 자기 좋다는 사람이랑 헤어질 용기가 안 났답니다. 너 그걸 그냥 넘어갔어? 재준이한테도 말해서 단판을 지었어야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그 집에 인사 가서 받았던 대우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하는 엄마라 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싶게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상견례 전 식사 자리에서 인사 온 예비 며느리 병품 취급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그래서 중간에 도망치려던 거 꾹 참고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왜 어머니가 나를 은근히 냉대하시는지 말이야. 근데 남자친구는 그게 이상한 행동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도 결혼 생각하고 만나던 사람인데 그동안 추억이 아까워서 며칠 고민만 하고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 근데 저런 속내 가지신 분인 줄은 진짜 몰랐어, 엄마. 그래, 너 힘들겠지만 그 사람이랑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그런 몰상식한 집안인 줄 모르고 시집 갔어 봐. 언제든 너 못 버티고 이혼 소리 나왔을 거 아니겠니? 월세살이 한다고 사람을 어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어디 얼마나 며느리 잘 얻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렇게 딸아이는 예비 사위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우리 딸에게 괜찮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의연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재준이랑 잘 정리했니? 3년 사귄 정이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둘이 조용히 정리한다 보구나. 엄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동안 둘이 신랑이 엄청 했어. 자기가 부모 때문에 왜 파혼해야 하냐고 인정을 못 하더라. 나는 차마 나랑 결혼하자고 그 사람 부모랑 연 끊으라고는 못 하겠더라고. 어딘가 그 사람 부모님 눈에 차는 며느리가 있겠지 뭐. 암튼 세상 좁다는 말이 맞긴 하네.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나 그 집안 실체도 모르고 시집 갔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딸은 그렇게 이별을 잘 극복하고 있더군요. 겨울에는 저와 딸 둘이서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남자를 다시 만날 생각 없고 결혼도 30 즈음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길래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고 해서 쫓아가든 남들 사는 거 따라서 하며 살 필요는 없다고 해줬습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지 현실에 그런 사돈이 있는 줄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요즘에도 대놓고 집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우리 집이 무시할 만한 집도 아닌데 말입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들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돈 가지고 유세하고 자기 기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졸부티 나는 몰상식한 집안에 내 딸을 보낼 수는 없죠.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집안 바깥 양반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점차 줄인다고 하네요. 아무리 일과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라고 하지만 딸 파혼한 집안에 돈 벌어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면서요. 20억 아파트는 가졌을지 몰라도
그 집안 여자가 하는 행동은 딱 10원짜리 수준이었네요. 어쨌든 우리 딸은 아직 어리고 창창하니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라고 제가 많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기회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어서 마음 많은 부자인 그런 집안에 시집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 딸 막장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